여러분은 혼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혼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외롭고 쓸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반면 어떤 분들은 자유롭고 설레는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1인 가구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34.7%로 2011년 23.9%였던 것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점점 혼자 지내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스스로 선택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혼자가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잘 살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혼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일찍이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움보다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살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노년층에서 혼자가 됐을 때 별로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같이 살았을 때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만약 가족이 다른 것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양보를 해야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나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약 그 시간에 스포츠나 뉴스를 본다면, 특히나 그때 마침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일정을 짤 수 있고, 정해진 시간마다 누구 밥 해주고 기다리고 이런 거 없이 지낼 수 있으며 내 집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털 날린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지만 혼자 살면 내가 키우고 싶을 때 언제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70이 넘어서도 혼자서 잘 지내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 1년 동안 혼자 잘 지내는 어느 한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 1년을 혼자 보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시간 부자가 되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뭐든지 제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요리, 그림, 책 읽기, 강의 듣기, 봉사활동, 텃밭 꾸미기 등 생각했던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중입니다. 뒤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꽃 심고 흙 만지며 노닥거리는 재미가 크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혼자 지내도 전혀 외로운 거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혼자 되는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분들은 이렇게 삶을 잘 즐기지 못하고 외로움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갑자기 상황이 변해 모든 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혼자인 상황이 아니어도 앞서 얘기했듯 언젠가 혼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우리는 미리미리 고독을 즐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족과 살더라도 그중에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혼자 지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취미를 하나쯤 만들어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것을 하면서 적막함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은 돈과 건강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도 노후에 혼자서 잘 지내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고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면 자유를 만끽할 여유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집을 안 해줘도 자식의 삶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쓰게 되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에 엄청난 위협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 노후에 쓸 돈은 여유 있게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자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까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살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나 혼자 살 때는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조금 아끼면서 살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되면 어느 날은 외식도 해야 하고 놀러도 가야 하고 만약 같이 사는 사람의 씀씀이가 크면 돈이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내 돈을 내가 계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조금 아끼면서 생활하고 싶은데 같이 사는 구성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거나 쪼잔하다고 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내 상황에 맞게 지출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지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상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돈 쓰는 것을 상의하고 쓰게 됩니다. 물론 같이 살면 이런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져 좋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혼자가 좋으니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같이 사는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것이 더 크면 같이 사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 출가하거나 배우자와의 이별 혹은 사별 등으로 인해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혼자 남겨지면 당연히 초반에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은 오래가지 않고 혼자가 됐을 때의 자유를 즐기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같이 사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혼자가 됐을 때 이런 면에서 좋은 점도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많은 취미 활동을 하지만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고 유튜브를 보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가 되라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즐기라는 것이지 너무 고립되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없이 혼자만 지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살지만 가끔은 나가서 동네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것은 혼자 지내게 됐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두 번째, 관계에서 오는 자유와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 같이 살게 되면 아무래도 매일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한 번의 관계를 끊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주변 이웃이나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같은 곳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언제든 내 마음대로 맺고 끊음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얘기 나누다가 내가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이면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 대한 미련은 빨리 접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자녀하고는 친구가 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살게 놔두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평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내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고 나이가 점점 들면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람에게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노후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혹은 자식과 매일 같이 있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지만 가끔 보면 더 애틋해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노후가 됐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필요합니다. 차이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끌려다니냐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긴 한데 같이 살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이 불편해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살 때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더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젊어서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움을 느꼈던 분들은 나이 들어 같이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간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갈망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상 혼자여서 외로움이 더 컸나요? 아니면 같이 있을 때의 스트레스가 더 컸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앞으로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가 젊을 땐 혼자 살아도 좋았는데 이제 60대 후반이 되니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느껴진다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가족과 살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온 분들은 나이 들어 혼자 지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도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든 누군가와 같이 살든 외로움은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외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라고 외로움만 느끼는 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는 감정이니 그 감정마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혼자 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살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내 건강은 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돈을 벌어오기 위해 일을 과하게 하게 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시거나 집안일, 자녀 돌보기 등 해야 할 게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오로지 내 건강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서 행복한 노후의 기본 전제 조건이 돈과 건강이라고 했는데 그중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많은 노인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연금과 근육을 노후 대비 최고의 친구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혼자가 됐을 때 수면과 식습관, 운동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것들을 혼자가 됐을 때 더욱 철저히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자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수면과 식습관, 운동만큼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이 세 가지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수면이 불규칙하게 된다면 자도 피곤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식사를 아무 때나 하게 된다면 살이 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운동을 계속 미루게 되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혼자가 됐을 때 건강을 더 챙길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규칙적인 습관과 일정입니다. 수면, 식습관, 운동만큼은 꼭 정해진 시간에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자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규칙적인 일정을 따르는 습관은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켜주고 삶의 질이 늘며 피로감도 줄여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루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의 생체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는 우리가 활동하는 행동에 대해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체 알고리즘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학습하여 신호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로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수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잠들기 어려워지고 스마트폰을 봤을 때와 보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6배에서 7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7배 더 수면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쉬운 근력 운동들부터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맞는 식습관을 잘 지켜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은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 중 2가지 이상은 반드시 규칙적인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된다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이면 남들과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편견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향의 차이인 것이지 이것을 정상, 비정상 운운하는 사람들은 내공이 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어떤 한 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이고 혼자서 원래부터 잘 지내는 스타일이고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걸 그다지 즐겨하지 않습니다. 연애에도 큰 욕구가 없고 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장 좋아하고 이것을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없는데 문제는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 주변에서 결혼을 하나둘씩 하고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은 제게 차별적인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고 저도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문제가 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중차대한 일에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항상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라는 등 일종의 평균과 표준에 대해 강박이 있다 보니 저의 성향에 대해 자꾸만 스스로도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려고 하니 그게 좀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혼자서도 오히려 편하고 좋지. 혼자라고 해서 별 외로운 게 없는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나, 그걸 변종 아닌 변종으로 인식하는 사회. 거기에 편승의 나까지 내 자신에 대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앞으로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아무리 자기는 괜찮아도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보니 편견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편견과 선입견일 뿐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불행해지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신가요? 남의 눈치를 보며 마무리를 하고 싶나요? 아니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점. 둘째는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마지막 셋째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혼자 남겨져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가 됐을 때 이런 장점들도 있으니 너무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라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동네 이웃 혹은 좋아하는 친구,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가끔 오는 외로움도 잘 극복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외로움보다는 내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실컷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경험했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노후에 혼자가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인생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앞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자기의 비밀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자랑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져도 함부로 좋은 일을 자랑하지 않고 나쁜 일을 굳이 얘기해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주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관계가 변할지 모르고 한때 죽고 못 사는 친구였어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에서 말은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고 또한 항상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보낼 사람은 보내고 좋은 관계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나 친구관계가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친구 중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없거나 소수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 상황이나 형편, 사는 곳도 달라지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삶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내 삶이 만족스럽고 즐거우니까 방해받기 싫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듯 노후에는 굳이 많은 지인이나 친구가 필요 없이 혼자 잘 지내거나 혹은 좋은 사람들 아주 소수만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외로워서 혹은 자존감이 낮아서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후의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이유 2가지와 노후에 좋은 사람만 곁에 남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이유 1번째는 사람은 원래 배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부정하려고 애쓰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나를 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익에 의해서 철저히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서 전부를 판단하고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모두에게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기대하는 것만 내려놔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신한다는 게 꼭 뒤통수 치고 돈을 떼먹는다는 뜻보다는 언제든 떠나갈 수 있고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2번째 이유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부대끼고 놀던 시절과는 졸업을 한 셈입니다. 나이 들수록 서로 맞춰가기도 귀찮고 피곤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친했더라도 삶을 살아가며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숙도가 달라지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친했던 친구와 만나면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추억 얘기하는 건 좋은데 나이 들면서 변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철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취급하는 친구들에게 회의감이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더욱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듯합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보낼 사람은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좋은 인간관계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관계만 남기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좋은 말과 마음가짐, 행동의 습관을 가진다면 인간관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곧 품격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말 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말하는 한마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질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서, 1000마디 툭 던지는 상대의 말투에 상처 많이 받으시절을 통해 노후의 품격 있는 말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한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무례한 말을 하지? 살짝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이 태도는 너무하잖아. 이와 같이 지금껏 만나온 이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기분이 상한 적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온화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몰상식한 한마디로 인해 짜증이나 화가 나고 상처받은 채 이후의 하루를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예의 없는 말과 행동에는 발끈하거나 상처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악의 없이 상대방에게 던진 한마디나 행동이 사실 무척이나 무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무례한 말과 행동을 당했을 때는 불쾌함을 느끼기 쉽지만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버렸을 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은 자칫 무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너 어쩐지 피곤해 보여. 얼굴이 까칠한데 무슨 일 있어? 혹시 이런 말을 친구나 지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진 않으세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일지라도 이런 말은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말이죠. 예를 들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마냥 안색이 창백하거나 누가 보아도 몸이 안 좋은 상대방에게는 얼굴이 까칠해졌어요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네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다듬을 수 있지만 피곤해 보인다거나 얼굴이 까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더구나 이른 아침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내가 피곤해 보이나 하고 신경 쓰게 되어 더 피곤해질 거예요. 애당초 얼굴이 까칠하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피곤해 보여서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면 가뜩이나 안쓰러운 상대방에게 피곤해 보인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요즘 쉴 때는 푹 잘 쉬고 있어요. 무척 바빠 보이는데 컨디션은 괜찮아요. 요즘 뭐 달라진 건 없어요 하고 물어보는 편이 훨씬 친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방에게 얼굴이 까칠하다, 야위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지쳐 보일수록 그분이 힘을 낼 수 있는 상냥한 말을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보거나 들으면 어쩜 불쌍해라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불쌍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4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둔 후 다른 일을 찾고 있을 때였죠. 저보다 어린 여성이 생각처럼 일이 안 찾아지는 데다 결혼 이야기도 없다니 왠지 불쌍하네요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녀가 본전은 운도, 연줄도 돈도 없는 가련한 사람이었던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조금의 주저함이나 배려도 없이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입에 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의기소침했지만 그녀 덕분에 깨달은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풀이 죽어 있는 상대방을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이렇듯 진심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이럴 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면 감정은 더 잘 전달됩니다. 오늘도 혼자만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지인과의 대화 중에 상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자마자 본물이라도 터진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진 않은가요? 그런 사람은 질문을 받았다를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끝없이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지겨워질 때도 많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한 탓에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준다면 당신에게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관점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술을 가볍게 다문 채 입꼬리를 2cm 정도 올립니다. 머리와 등을 곧게 펴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10초를 잽니다. 고작 10초라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만 할 때의 시간은 아직도 안 끝났어 싶을 정도로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 질문의 대답과 설명을 10초 안에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무례한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할 때나 상대방이 손님이어서 당신이 차분히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라면 그나마 나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말할 차례가 되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우선 나에 대한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의 길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세요. 그런 습관을 통해 당신은 배려심이 많은 센스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맘대로 단정 짓고 있진 않은가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러니 너도 힘내. 한 연애 드라마에서 실연을 당해 기운 없이 지내는 회사 후배에게 선배가 빌딩 옥상에서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자 후배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고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저는 아이고 결국 선배가 화제를 뺏어가 버렸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드라마에서는 고민을 알고 있으면서도 줄곧 침묵을 지켰지만 끝내 문제 행동을 일으킨 고등학생에게 선생님도 옛날에는 이런저런 일이 많았단다라며 교사가 자신의 체험담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설교를 즐겨 하는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실연한 여성이고 고민이 많은 고등학생이라면 가뜩이나 우울한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에 넘치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알겠어요 라며 납득한 척하지만 내심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어느 유명한 임상심리학자는 본인의 저서에서 사람이 상대방에게 단정 짓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단정 짓는 것이 훨씬 편하고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며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라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당신의 고민을 들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겠지 싶어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실 상대방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라며 거리를 두려고 해요.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는 이야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자세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자신이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죠. 거친 말 유행어 등으로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이 있지 않나요? 파견이 말이야.
외노자들, 기분 잡친애처럼 난폭하게 들리거나 사람을 깔보는 듯한 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입에 담는 것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상대방이 제 눈앞에 있다면 실망스러워서 내심 거리를 둘 것 같아요. 말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본성이 느껴집니다. 난폭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하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는 언어 감각이 마비되어 버려요. 본인에게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몰라도 점차 친구들이 아닌 사람에게조차 그런 말을 거침없이 쓰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말은 거칠고 품위 없는 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반면에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좋아해요, 존경해요 등은 오래도록 쓰고 싶은 보석 같은 말입니다. 사용하고 싶은 말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정리해보면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부탁을 할 때는 무서울이 많지 본성이 드러납니다. 친구 사이라도 누구야, 연락처 좀 알려줘. 얼마 전에 같이 갔던 고깃집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지? 라며 용건만을 묻는 메시지를 시간에 관계없이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배려심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바쁜데 미안하지만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데 와 같이 먼저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마디를 더하기만 해도 뻔뻔한 사람에서 정중하게 부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상이 달라집니다. 또 누군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도 메일이나 SNS를 활용해 감사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신 주위에 나 지금 한가하니까 차라도 마시자. 안 바쁘니까 다음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는 늘 한가하니까 연락 줘 하고 말하면서 만나자는 사람은 없나요? 말하는 당사자로서는 그리 깊은 의미는 없이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만나자는 가장 큰 이유가 한가해서라니 듣는 사람으로서는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애초에 한가하다는 말은 한가해서 집안을 광이 나도록 청소했어라며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상대방에게 만남을 청할 때 쓰기에는 실례되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남아도는 한가한 시간을 상대방을 이용해 보내고 싶다. 상대방에게도 한가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자기 본의의 착각도 느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쌓이면 인격이 됩니다. 간단하게 당신의 평소 행동에 대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소 외출한 곳에 건물을 드나들 때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뒤돌아보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나요? 그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사람을 보면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참으로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말이 튀어나오지요. 그럴 때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순간에 상호작용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예요.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서 서 있을 때 앞사람이 잔돈이나 포인트 카드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오래 기다린 경험은 없나요? 이럴 때 점원에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해요라며 미안함을 전달하거나 계산이 끝난 후에 자리를 뜨면서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게 했네요라며 인사를 하면 기다리던 사람의 짜증도 단번에 날아가지 않을까요? 자신의 뒷사람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두 가지 감각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문을 잡아둔 덕에 2에서 3m 거리에 있던 상대방이 서둘러 뛰어오게 되기도 하니 오히려 민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말과 행동 중 무엇을 빼고 더할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말과 행동 중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 것인지에 따라 당신의 예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새로운 멋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2가지 이유와 도서 1000마디 툭 던지는 상대의 말투에 상처 많이 받으시죠? 를 통해 노후의 품격 있는 말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냐며 피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경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내 주변 사람들의 질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잘 지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외로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토대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 평안한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